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 명필론 그네 번째 강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은 인간 박정희와 그의 시대. 뭐 박정희 시대를 다룬 영화들도 많이 나오고 또 그 시절이 뭐 우리 얘기거리가 정말 풍성하기 때문에 뭐 영화도 만들 그 소재도 무궁무진하다고 생각돼요. 박정희라는 인간도 우리 현대사에 미친 영향이 뭐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간과 그 시대를 같이 좀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 이것도 저 시간을 맞춰야 하는데 18년을 집권했기 때문에 다룰 얘기가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몇 개 항목으로 나눠봤습니다. 성장 과정, 그다음에 그리고 이걸 시기로 쭉 설명을 해 나가려니까 도저히 2시간이나 3시간 갖고도 부족해서 이건 뭐 거의 한 학기 가까운 몇 주 수업을 해야 할 그 내용이라서 시간으로 안 하고 주제별로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지는 얘기들이 좀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만요. 마이크 위치를 로 잡는 게 더 낫겠죠? 이렇게 주제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5.16과 유신을 다루고, 그 다음에 박정희가 빨갱이였는가. 그래서 박정희 시대를 규정하는 초기 박정희 집권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이 사상 논쟁, 또 색깔 논쟁, 뭐 그것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박정희 시대를 특징 짓는 게 당근과 채찍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억압적이면서도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박정희의 그 지지자들, 숭배자들이 많이 추전을 했는데 그 두 측면을 병영국가와 욕망의 정치학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시대를 특징 짓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위화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그 시기에 기지촌 정화운동, 아마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하고 기생관광 문제, 그리고 또 흔히 얘기되는 박정희의 용인술 문제, 그리고 최근 상황과 관련돼서 이 박근혜와 박정희의 관계, 그리고 최태민 문제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의 비극적인 최후와 박근혜의 몰락, 거기에 보면은 소름 끼치는 그 달면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인간 박정희, 참 개인으로 놓고 보면 참 불행한 인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박정희 뭐 욕이라고 할까요? 비판을 제일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인간 박정희를 생각하면은 참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박정희에 대해서 첫 번째 쓴 글이 기회주의자 박정희였어요. 그때는 뭐 조갑재 씨를 비롯해서 여러 명 박정희를 지지하는 쪽에서 박정희를 막 띄울 때였죠. 뭐 초인, 뭐 철학자, 혁명가, 뭐 해서 엄청나게 띄울 때인데 박정희의 일생, 특히 젊은 시절을 규정하는 거는, 권력 잡기 이전을 규정할 때는 기회주의자란 말이 가장 정확하다. 나는 이제 그렇게 본다. 이제 그런 글을 쓰면서 뭐 평생 박정희 비판을 많이 해왔지만 특히 지금 현재 박정희의 개인과 일가족, 부모로서 자식들을 바라볼 때 참 참담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박정희에 의해서 억압을 받았던 사람들도 대단히 많고 그들도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 억압자에게도 역시 불행이 비껴가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성장 과정부터 살펴보죠. 그래서 부제를 나는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그렇게 뽑았습니다. 제 귀에는 쟁쟁해요. 근데 이게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좀 왜곡이 되는 것인지, 제가 나중에 기록에서 저 연설을 찾아봤더니 박정희는 한 번밖에 저 표현을 쓰지 않았던 걸로, 이 연설 문집에 있는 걸로는 그건 기록되어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제 귓속에는 박정희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나는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이제 하는 그런 얘기가 강하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박정희가 가난한 농민 아들로 태어났죠. 뭐 저 집이 아주 그 정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태어났고, 박정희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 사진입니다. 딱 보면은 박정희는 그냥 외탁했죠. 네 집 아들인지 뭐 어머니 보면은 딱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박정희 형이나 그 또 아들인 박지만, 그 박지만하고 박정희하고 보면 안 닮았잖아요. 박정희하고도 안 닮고 그 유경수하고도 안 닮았는데, 박지만은 그게 박씨 얼굴인 것 같아요. 원래 그 저 박정희의 형인 박상희 얼굴하고는 닮은 데가 또 있습니다. 박정희 아버지는 동학군을 했다고도 나오는데, 동학군을 따라다니다가 그 동학군에서 이탈해서 관군에 편해선 뭐 밀고 했다고도 그러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하여튼 그 시골 그 할아버지였죠. 근데 반면에 박정희하고 63년 선거에서 붙은 윤보선은, 저 지금 그 안국역에서 내려서 정독도서관 가는 길에 보면 저 긴 담벼락, 몇십 미터 되는 담벼락이 나오죠. 정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저런 집인데, 서울에서 제일 아마도 그 대지도 넓고 큰 기와집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윤보선이 63년 선거는요, 재밌었던 게 박정희가 혁신이고 진보예요. 그리고 윤보선이 보수고. 그러니까 그런 구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매우 다른 구도에서 그 선거가 치러진 겁니다. 실제로 박정희는 저렇게 농민들 속에 들어와서 뭐 걷어붙이고 모내기를 하고 농민들하고 막걸리 잔을 기울이고, 저런 모습이 별로 어색하지 않은 그런 농민 출신이었죠. 가난을 물리친다. 뭐 그게 박정희의 주된 구호였고요. 어린 박정희입니다. 국민학교를 나와서 그 사범학교, 대구 사범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진학할 때 재수를 했어요. 그 사범학교는 지금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지금 사범학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범대학을 생각하는데, 저희 중고등학교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나와서 바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그런 제도였는데, 쉽게 얘기해서 한국 신민을 가르치는 제도입니다. 키워내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대우가 아주 좋았어요. 사범학교를 나왔다 하면은 보통 그 당시에 아주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들. 그런데 공부 잘하는데 그 고등보통 학교를 못 가고 대신 사범학교를 진학했다는 건 집이 가난한, 뭐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사범학교로 진학할 수 있지만 가난한 수재들이 많이 가는 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학비가 무료예요. 학비가 무료일 뿐만 아니라 사범학교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그 장학금이 그 당시에 면석이 월급의 30% 정도. 그러니까 지금 뭐 면석이 구급 공무원, 지방 공무원 발견해서 암만 적게 받아도 뭐 한 150만 원 받는다고 치면은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에게 지금 돈으로 한 50만 원쯤 주는 거니까 뭐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사범학교 들어가서 오히려 그걸 받아서 집에다가 붙이고, 그래서 오히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니까 사범학교 가난한 수재들이 가는 데입니다. 그런데 재수해서 사범학교 들어갔는데, 사범학교에서는 박정희 성적이 좋지 않아요. 거의 꼴찌에서 끝에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를 다루는, 끝에서 수석을 다뤘는데, 그렇다고 박정희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죠. 사범학교에 좀 그 흥미를 붙이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군관학교에 가서 거기서는 이제 두각을 나타냅니다. 이게 이제 저 사범학교 시절에 어머니가 딱 박정희 저렇게 이제 그 데리고 다니면은 그 시절에 부러울 게 없었다는 거죠. 시골에서는 대구 사범 하면은 저 영남권에서 제일 좋은 사범학교였기 때문에 우리 그 아들 지금으로 치면은 뭐 서울대 들어갔다 스카이 들어갔다 하는 거 못지않게 그 뽐내고 다닐 수 있었던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가 된 직후의 모습. 그래서 교사가 돼서 뭐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가르치다가 이제 저것도 교사 시절이고요. 이렇게 근데 지금도 초등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부러워하는 직업이죠. 사람들이 제일
그 안정적인 직업인데 당시에는 훨씬 더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육받은 조선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좋은 자리지만 초등학교 선생님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뭐 공무원이 된다든지 뭐 대기업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대학 교수가 된다든지 뭐 신문 기자가 된다든지 하는데 그 시절에는 할 수 있는 게 뭐 정말 그 조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었죠. 그 공무원이 된다는 거 총독부 직원이 되는 거니까 일본 사람들 밑에 들어가는 거니까 아 그거는 안 좋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었고 그리고 뭐 다른 사회 진출의 길은 막혀 있었고 하니까 교사가 된다는 건 상당히 그 안정적인 그 지위를 차지한 건데 저기 있지 않고 군관학교에 갔습니다. 그걸 박정희 따라다니던 이제 옛날 박정희가 5.16 성공해서 집권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집권하기 전에 부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산일보 기자가 친한 기자가 있었고 나중에 그 박정희 비서관까지 하고 박정희 전기를 썼는데 그 기자가 물어봤다고 그래요. 아니 그 당시에 초등학교 선생님 좋은 자리인데 왜 그걸 버리고 만주에 갔어? 했더니 씩 웃더니 자식 하면서 하는 얘기가 긴 칼 차고 싶어서 갔지. 그러니까 그 출세하고 싶어서 갔다는 걸 이제 솔직하게 그렇게 긴 칼 차고 싶어서 갔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박정희가 그 문경에서 있을 때 묵었었던 하숙방, 저 집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저렇게 꾸며놓고 관광지로 그 입장료도 받고 뭐 이제 좀 그랬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만주 군관학교를 갔기 때문에 박정희가 친일파인가 뭐 하는 이제 그 문제 제기가 많이 되죠. 근데 또 한편에서 박정희를 위해서 변명을 하자면 뭐 저는 박정희를 비판하는 사람이지만 뭐 또 변명할 거는 또 해줘야죠. 근데 이렇게 이완용이나 송병준 같은 친일파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다 친일파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데 박정희 1917년생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한국 시민이에요. 조선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는 태어나서 나를 팔아먹은 친일파하고는 분명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주변에 특별한 사람이 있어서 민족의식을 심어주지 않는 한. 근데 박정희는 특별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둘째형 박상희. 그래서 민족의식을 심어줬는데도 이제 친일파가 되긴 했습니다. 친일파가 된 욕망은 긴 칼 차고 싶어서, 출세하고 싶어서. 그래서 식민지 청년들이 만주도 많이 갑니다. 만주가 뭐 황금의 땅이라고나 할까, 엘도라도라고나 할까. 제일 그 적절한 표현이 동양의 서부였다. 서부에 막 일확천금을 누리는 사람들이 갔듯이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나서 했던 청년들이 만주로 많이 갔습니다. 그건 박정희만 그런 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하여튼 박정희는 만주에 가서 군관학교에 갔는데 저기 보면은 의원면직이라고 훈도 의원면직이라고 나오고요. 육군 군관학교에 그 제2기로 합격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문제가 되는 게 박정희가 혈서를 썼죠. 혈서를 썼고 혈서 내용을 보면 뭐 당연히 고약합니다. 근데 혈서를 쓰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박정희가 이거는 이제 혈서 쓴 거는 그거 자체로서 객관적인 사실이고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고 박정희가 친일파로 이제 몰리게 된 중요한 근거이고 그다음에 친일명사전 갖고 소송도 여러 번 이제 거기에 박정희를 친일파로 넣었다가 소송도 당했는데 저 자료 때문에 이거 혈서 쓴 거 사실이고 친일했던 건 사실이네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약간의 그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때 혈서 쓸 때 나이가 23이거든요. 근데 보통 사관학교 들어가면 뭐 19, 20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관학교 같은 데서는 이 동급생들끼리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을 잘 안 뽑아요. 재수 정도면 몰라도 그런데 23이란 말이에요. 박정희가 왜 23이 됐냐? 사범학교를 나왔는데 사범학교는 면비, 그러니까 학비가 무료였고 그 다음에 장학금까지 줬으니까 의무 복무 기간이 있어요. 이 보통학교 선생님으로 그러니까 저기 훈도로서
반도의 젊은 훈도 선생님이 지원을 했다라고 했는데 혈서를 썼는데 왜 혈서를 쓰게 됐냐면은 합격 여부가 불투명했던 거예요. 일본 육사는 아예 야 넌 나이 많아서 안 돼. 그 원서 내볼 꿈도 못 꿨고 그 만주의 군관학교는 저긴 조금 이제 사도 생겨서 박정희가 2기인데 1기 때는 지원을 못한 거죠. 2기 때 그 2기에 지원을 하는데 여기는 좀 입학 사정이나 그런 게 뭐 요즘 말로 널널하니까 좀 그래도 불안하니까 야 이거 해서 그 아마 그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일본인 교관이 혈서 한번 써봐라. 그러면은 감동해서 받아줄 거다 해서 혈서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감동을 한 건 맞는데 너무 감동했어. 그래갖고 그걸 신문사도 보내고 이제 저렇게 해서 기사가 나서 박정희가 혈서 썼다 하는 게 소문으로만 돌았는데 하여튼 그 민족문제연구소 팀이 그 샅샅이 뒤져갖고 저 만주 일일신문이든가 하여튼 만주신문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거기서 그 저 신문을 찾아냈어요. 일본 의회 도서관에서. 그래서 그 증명이 됐습니다. 저 왼쪽 사진 딱 보면은 작은 사진이고 얼굴이 구분이 안 되지만 아마 제 또래 된 사람은 박정희 맞다고 다들 그럴 거예요. 박정희의 얼굴형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만주 대구사범에서는 꼴찌를 다투던 사람이 만주군관학교 가서는 1등 수석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전해지는 말로는 모든 조선인이 젊은이야 다카키 마사오를 본받아라. 다카키 마사오가 박정희의 그 창시명이죠. 다카키라는 건 고목인데 그 창시를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고목, 다카키라고 한 거 일본에 있는 성이죠. 일본에서도 많이 흔한 성인데 박정희가 고령박씨거든요. 그래서 고령박씨에서 높을 고자를 따고 죄송합니다. 우리 다른 분 있죠? 두 분이신 분. 저기 문을 열어놓으세요. 자,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수강생 한 분이 늦게 오셔서. 그래서 다카키 마사오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고령 박씨라서 고령의 높을 고자를 따고 박씨의 나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따서 고목 그 정웅 박정희의 마사오에서 박정희의 정자를 따고 일본식으로 그 영웅자를 써서 다카키 마사오. 근데 다카키 마사오는 확실히 조선 사람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오카모토 미노루라고 그 이제 저 강본실 한자로는 그렇게 됩니다만 그 창시명을 썼다는 기록이 이제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그 강본실은 조선 냄새가 하나도 안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름을 2번 바꿨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공식 자료에서는 다카키 마사오만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만주군관학교 시절의 사진들인데 그 이때 어서 오십시오. 뭐 독립군을 토벌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독립군을 토벌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 뭐 거의 그 얘기가 그 얘기겠지만 항일군을 토벌했다라고 하면 그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박정희가 이제 그 있었던 부대가 뭐 간도 특설대에 근무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간도 특설대는 아니에요. 근데 간도 특설대였던 부대. 그 부대가 이 간도라는 게 지금의 연변이죠. 연변에 김일성 항일발치산을 토벌하기 위해서 만든 부대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나타나서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라고 외치니까 조선 사람들을 모아갖고 아니야 조선인들은 이렇게 천황폐하한테 충성하는 거야. 그런 부대를 만든 거예요. 김일성 항일발치선을 토벌하는 부대였고 간도특설대라고 연구소까지 나왔습니다. 이 부대 출신들이 한국군의 수뇌부가 많이 됐죠. 그래서 백선엽 그 같은 사람들, 뭐 김백일, 신현준 이런 사람들이 간도특설대 출신인데 박정희는 그러니까 이 간도에서 김일성 부대가 소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얘기를 하다가 보면 긴데, 그래서 간도에 조선인 항일발치산 부대가
활동을 중단된 상태가 됐어요. 그랬더니 간도 특설대 거기에 둘 필요가 없으니까 저 어디로 보냈냐면은 그 열하지방 있죠. 승덕이라고 열하지방으로 보냈는데 바로 그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나오는 그 지방입니다. 그 열하지방으로 보냈는데 그 지역에는 조선인 항일 발치선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독립군을 그 토벌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과 맞지 않지만 거긴 누가 있냐면 팔로군 항일 부대가 있죠. 그러니까 역시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서 항일 부대를 토벌하는 데 나선 거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그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그 시절에 박정희의 전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처럼 황당하게 뭐 광복군 했다 그렇게 그 얘기할 때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은 일찍이 반공전선에 투신했다. 팔로군이 그 중국 공산당 계열의 부대니까 그 팔로군 토벌한 거를 반공 투쟁을 한 것처럼 그렇게 그 얘기를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간도 특설대는 아니지만 간도 특설대 어떤 부대에 근무했어요.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